합격의 그날까지 강규빈입니다. 우선 이렇게 신체 손해사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제3보험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를 담당하게 된 강규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뭐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아마 이제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손해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제 손해사정사가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이 과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 이게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과목명인데 이 과목명에 첫 번째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론 그리고 실무 이렇게 각각 테스트한다는 건데, 이론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한 뭐 이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 교재에 보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정의, 또 뭐 성질, 뭐 또 요건, 요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론으로 정립하는 요런 문제예요. 그리고 실무, 요 실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부담스러우실 게 없는 게, 요렇게 이론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응용을 해야죠. 또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과목 이름이 이론 및 실무예요. 그래서 요 내용만 먼저 알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요 이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정의, 성질, 요건, 요거를 우리 이제 뭐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미리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약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 응용, 적용, 이 부분은 사례형 문제 혹은 계산 문제, 요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3보험이라는 과목은 특성이 어떻게 되냐? 왜냐? 이 녀석에 대해서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정복을 할 거잖아요. 특성이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특성 3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타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타 과목 중에 책임보험 과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보험 과목이 있을 건데, 요 과목을 보시면은 총 3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당연히 보험회사가 등장하죠. 왜냐, 우리 보험 약관,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 요거 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을 하는데, 자, 회사가 당연히 등장할 거고, 요 회사에 누구? 그렇죠. 피보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요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배상 책임을 졌음으로, 짐으로써 발생한 내 손해를 우리 회사가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피해자가 또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소위 말하는 법률적 관계, 요 사이에 뭐가 있죠? 그렇죠. 계약적 관계,
벌써 하나, 두 개가 또 등장을 할 거고, 자, 요 피해자가 호소하죠. 어떻게? 난 이러이러한 손해를 받았습니다. 자,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해요. 손해액 산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요 계약 관계로 와가지고 보험 계약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보상 한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이러한 복잡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3보험은 이러한 복잡한 논리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해요. 왜냐? 3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가 있고 그리고 계약자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우리 계약자한테 어떤 거 해줘야 될까요? 쉽게 우리 보험 왜 가입해요? 그렇죠. 보험금 받고 싶죠. 그렇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줘야죠. 이게 회사의 의무이자 계약자의 권리이죠. 반대로 계약자는 회사한테 뭐 줘야 돼요? 회사가 그냥 공짜로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보험료를 납입해야죠. 이게 계약자의 의무이자 회사의 권리이죠. 이러한 게 깨지면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자는 권리가 생겨요. 어떤 권리? 지연이자를 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겠죠. 계약자가 이제 회사한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요. 그럼 회사는 더 이상 이 계약을 끌어가기가 어렵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생깁니다. 근데 이 해지권에 대해서도 다 요건이 있죠. 그냥 해지하면 안 되죠. 일련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우리 제3보험 약관이라 보시면 되고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같이 저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단순한 논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어요. 왜냐면은 우리 보험사 뭐 이제 S화재, 뭐 H, 뭐 해상, 뭐 이런 대기업들 많잖아요. 뭐 이제 생명보험사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보험사의 이런 각각의 특약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는 동시에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 만큼 암기량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다고 이거 뭐 포기하냐? 그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 자, 범위가 넓으면은 정리를 하면 돼요. 저랑 같이 정리하면 돼요.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암기량이 많다. 근데 요거는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하면은 암기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 암기할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다 암기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 아까 저랑 같이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제3보험 이거는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특성이 뭐냐면요. 이제 다른 보험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 요 과목에는 자, 출제 경향이 명확합니다.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공부한 범위 내에서 공부하면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볼 건데, 자, 이 출제 경향 아마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재수생 혹은 N수생 분들은 아마 요 내용을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 재산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 및 실무, 약술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먼저 약술 문제는 통상 어떻게 나오냐? 표준약관, 그리고 제도성 특약, 요 부분을 공부해 두시고, 두 번째 상해 특약 공부해 주시고, 질병 특약, 그리고 마지막 뭔지 간병. 근데 이제 간병보험은 사실 출제가 되지 않은 지가 뭐 한참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버리고 갈 거냐?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우리 제3보험, 우리 이제 1차를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 1차 합격하고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서 뭐라고 규정했죠?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3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공부는 해야죠.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불이익타 문제로 이게 나오는 경우, 이게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상해 특약 같은 경우는 약술이 아니더라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약술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계산 문제와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상해 특약이다 라고 하면은 그 교통 이제 승용구, 교통 이제 상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약술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그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사고가 교통상해의 특약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술 문제에 안 나왔다고 해서 놓고 갈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저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급, B급, C급을 나눠가지고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공부하되 저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복을 하자는 거죠. 자, 약술 문제는 요 정도 이제 나오고, 자,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가장 중요하죠. 왜냐? 우리 손해배상사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계산 문제가 보통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중요도 순서. 많이 빈출되는 순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하는 거. 요거는 매년 기출된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후유장애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제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요 부분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제 청구 클레임 건수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이제 포션 차지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지금 공부도 이제 뭐 수험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 실손의료비. 이 녀석도 거짓말 조금 못되면 거의 매년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매년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통상 이렇게 두 개만 잘 정복해도 3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보다는 빈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2, 3년 간격으로 2년, 3년 주기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보험금.
사망보험은 별거 없어요. 사망하면 언제 나와요? 사망보험은 왜 나와요? 사망하면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상속과 연결해가지고 계산을 잘 할 수 있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암보험. 그리고 얘랑 같이 항상 엮여 나오는 게 있어요. 입원 일당이랑 그 다음에 수술비, 이런 정액담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엮여가지고 보통 얘는 2, 3년, 요 녀석들은 2, 3년에 한 번꼴로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는 날짜 계산. 얘까지 정복하면은 산보험 과목에서는 나올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자, 날짜 계산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 요청을 했으면은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어느 기한까지 줘야 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딜레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는 이자가 가산이 되고, 이자가 가산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제3보험 요 이제 시험 과목이 예전에 이제 2005년도, 그때는 이제 신체, 재물, 차량 손사가 아니라 1종, 2종, 3종, 4종 손해사정사였는데, 요 제3보험 영역이 4종 손해사정사 영역이었어요. 그 4종 손해사정사 시절의 문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요 날짜 계산 문제가 한 3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정도 중에 한 3번 나왔으니까 거의 안 나온다 보도 뭐 무방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두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풀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못 풀더라도. 그래서 요 부분까지 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3보험의 이런 특성 이렇게 잘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와 같이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공부 방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 실무, 얘가 개념, 정의, 성질, 요건 뭐 이런 거죠. 그걸 갖고 적용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할 부분은 확실하게 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도 이제 뭐 말은 많은데,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요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습보다는 복습.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괜히 책을 먼저 읽고 오시면은 어떤 프레임이 또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떠한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다 팅팅팅팅 튕겨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제가 숙제를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잠깐 요 앞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다이소 다 있잖아요. 없으면 이제 문구점이라도 가셔가지고 요만한 조그만한 이렇게 생긴 그 링 수첩 있죠. 그거 하나 꼭 구매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뭐 꼬마 노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뭐 서브노트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선배들이 얘기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산보험은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려요. 서브노트 만들다가 1년이 다 가거든요. 서브노트 만들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요, 암기장이에요. 암기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이 암기장을 간혹 가다 보시면은 책 내용을 그대로 뺏겨 쓰시는 분들 계세요. 막 필사를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암기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암기장은
커닝 페이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커닝 페이퍼 만들 때 요만한 종이에다가 조그맣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 깜지처럼 씁니까? 아니죠. 단어 하나하나 정도 쓰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거기다 이제 뭔가 압축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기장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단어 수준으로. 이해가셨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매일매일 공부할 과목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보험에서도 진짜 매일매일 꼭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표준약관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매일매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어디다가 이렇게 꼬마 노트, 암기장처럼 형식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우리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그렇게 얘는 매일매일. 왜냐? 얘 시험 문제 100% 나오거든요. 이미 출제자들이 알려줬어요. 표준약관이랑 후유장애 요 부분은 내가 시험 문제 무조건 낼 테니까 맞춰라. 알려줬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 준비해서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손 의료비 보험이랑 후유장애 분류표 요것만을 30점 먹고 간다고. 표준약관에서 보통 한 20점 정도 나오거든요. 벌써 50점.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부분 제가 뭐 좀 알려드리는 거 그런 거 조금 이제 공부하시고 나머지 모르는 거 조금 더 이제 뭐 소설 조금 쓰시고 하면은 그냥 60점 넘어가요. 우리 시험 60점 넘어가면은 무조건 합격하잖아요. 커트라인이 보통 50점대 초반이거든요. 3보험에서 벌써 60점 이상 나오면은 나머지 과목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적어도 3보험 과랑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아마 그런 소리는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그래서 요거는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있는데 3보험 공부할 때 있어서는 적어도 과목 간 넘나드는 공부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3보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자 보험 비용담보 특약을 공부해요. 거기에 우리 항공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과목이랑 비슷하냐면요. 저기 이제 책임근제보험에서 근제보험에서 후송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후송비랑 또 엮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머리 좋고 하신 분들 상관없는데 나중 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3보험 공부할 때는 3보험만 딱 공부해주세요. 다른 과목이라 넘나들면서 운전자 보험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끌어오고 자동차 보험 약관 끌어오고 이런 공부는 저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나중 가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3보험 공부할 때는 꼭 3보험만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뻔한 얘기지만 반복학습. 반복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사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정확한 개념 공부하는데 어떻게 복습 자꾸 철저하게 해주셔라. 그리고 복습을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런 방법으로서 이런 꼬마 노트 암기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봐야 될 거 어떤 거? 특히 표준약관이랑 후유장애 분류표. 간혹가다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 분류표 이제 뭐 몇 % 이거 다 외워야 되냐?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는 그냥 암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이왕 공부할 거. 그냥 암기해 놓으면은 설령 지금 그 률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확실하잖아요. 나중 가면 이거 긴가민가 해요. 얘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는데 지금 일까지 확실하게 암기하고 매일매일 봤다고 하면은 이건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제가 암기했다고 하면은 아유 자신 있게 써 내려가죠. 그러면은 상보험 정복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산보험을 공부하는 제가 방법을 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항상 많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커뮤니티도 그렇고 어디 뭐 이제 뭐 SNS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그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실무자들한테 뭐 유리한 시험 아니냐, 학생들은 불리하다, 뭐 이런 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실무자들이 이해도는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보험사에 근무를 하시면은 여러 방면에 이제 근무를 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보험사에 하실 수도 있고 위탁 손해사정 업체에 계실 수도 있고 독립업체에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상 책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망보험이나 뭐 이런 고액보험금 이거를 우리가 장기보험이라 보통 표현을 해요. 실무용으로. 장기보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반보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조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사자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쪽 조사자도 계실 거고 생명보험 쪽 조사자도 계실 거고 근데 이분들이 이걸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업무하셨던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는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요소로 저는 작용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우리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외국인이란다. 그 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들이나 아니 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있죠. 당연 영어에 대한 그런 이제 능력, 스킬이나 이런 부분 높죠. 하지만 수능은 어떤 걸 평가하죠? 응용력, 이해력, 논리력, 추론력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영어에 대한 부담은 적으나 그분들은 똑같이 공부는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분들 절대 겁먹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당연히 여기 생명보험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은 생명보험 관련된 상품은 이해도가 좀 있죠. 근데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안 팔거든요. 자동차보험 없어요. 이분들은 자동차보험 알까요? 우리 이거 신체 손해사정사 과목이 4과목이에요. 의학이론. 간호사 출신들은 의학이론 엄청 많이 알죠. 거의 이제 의사가 하면 뭐 의학이론 완전히 빠삭하게 알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알긴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 지레 겁먹을 필요 없고 반대로 제가 우리 실무자님들도 아마 실무자 수험생분들도 많이 이제 요거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실무자분들한테도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이 과목 공부할 때나 그리고 문제 풀 때나 이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실무 지식으로 문제 푸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9개의 보험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1개의 보험사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각각의 지침이 다르고 그냥 약관이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왜냐? 약관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석하나 누구나 해석하나 다 똑같은 결과만 나온다고 하면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이 라이센스는 당장 포기하세요. 왜냐? 없어질 직업 중 1위죠. 왜냐? AI가 있잖아요. AI가 대체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하고 약관을 어떻게 적용,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라는 직업군이 이제 전문 직업으로서 이렇게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 지식보다는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푸셔야지 실무 지식 가져오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재 잠깐만 볼게요. 우리 교재 잠깐만 보면은
우리 그 3보험 이제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그쵸 14번 18년도 여기 안보험 관련된 그쵸 여기 피보험자 김미듬 예 그쵸 찾으셨죠? 요 피보험자 김미듬 관련된 요 문제예요. 요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제 요거 지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지만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기 이제 간동맥 색전술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실제로 우리 보험 실무에서는 분쟁이 좀 돼요. 왜냐?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보험약관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이제 생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색전술은 뭐냐면요. 이제 절제, 절단의 이제 조작, 침습적 행위가 가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와 분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관도 좀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60일을 한도로 해서 한 번 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이제 신의료기술 이렇게 인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 상황에서는 그런 실무 지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면은 바로 틀립니다. 왜냐? 단서 조항에 보시면 간동맥 색전술은 수술병원 소견상 간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다. 즉 간암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이다. 그쵸? 수술병원. 수술이란 말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죠. 간동맥 색전술을 수술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다툼을 하지 말고 이거는 수술로 봐라라고 이미 조건에 주어졌죠. 문제 안에서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실무상 쟁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각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 있으실 거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런 실무 지식이 분명 있을 건데 그런 지식은 가급적 그냥 잠깐만 내려놓고 여기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 기초적인 응용력 그리고 문제풀이 요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공부하실 때만큼은 잠깐만 내려놔 주시고 이 말은 즉슨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학생분들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기본 개념 잘 공부하시고 잘 응용하시고 잘 적용하시고 문제풀이 능력 기르시고 하면은 이 시험 적어도 제3보험 과목 때문에 과락 나서 떨어졌다라는 소리는 절대 안 들릴 자신 있고요. 이제 오히려 제3보험 과목에서 정말 이게 전략 과목이어가지고 내가 붙었다. 이런 소리 듣게끔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만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제 본 정식 강의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